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같은 경우 이미 한 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경사, 백광훈. 홍경사는 절 이름이에요. 네, 백광훈은 네, 조선시대의 시인이고요. 네, 별명이 삼당시인이었습니다. 삼당시인. 네, 삼당시인이라는 말은 당시를 잘 썼다는 말이에요. 당시는 근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도 이 오원절구를 쓴 시입니다. 오원절구로 이 시를 썼습니다. 네. 보면 이 현시에서 문자를 보면 이 문, 이 운으로 운을 맞췄고요. 네.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단어들을 참고해서 한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경사라는 절은 네, 그때 백광훈이 갔던 절인데요. 네,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는 숭유억불,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절이라는 공간이 이전처럼 막 활발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찾거나 주목받는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첫 번째 구, 두 번째 구에 나옵니다. 추초, 전조사, 가을풀. 가을에는 아무래도 풀들이 조금 봄에 점점 자라나는 것과 달리 가을에도 무성하지만 뭔가 시들기 이전의 모습이죠. 가을풀 시든 전조는 전왕조, 즉 조선시대니까 그 전시대, 고려시대입니다. 전왕조의 절. 가을풀 시든 전왕조의 절. 여기서 보면 네, 가을풀도 이미 지고 있는 풀이지만 그 풀들이 무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눈치챌 수 있고요. 네,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는 보통 이렇게 풀들이 무성하지 않죠.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풀들이 무성합니다. 그 말은 이, 이 절이라는 공간이 이전 고려시대에는 아주 활발하고 왕성하게 활동했지만 지금은 좀 사람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진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비학사문. 잠시만요. 네, 잔비학사문. 부서진 비석이라고 써있네요. 잔비. 부서진 비석. 부서진 비석에는 학사의 글이 써있네. 학사는 여기 한림학사 최충의 비문입니다. 네, 비석에는 한림학사의 글이 써있네. 사람들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해요.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해서 우리 학교에도 막 그 급식실 갔다가 밥 먹고 다 돌아오는 길에 보면 기념식수가 많죠. 누구누구가 기증함 이렇게 많이 써 있는데 이곳에도 그 고려시대에 한림학사 최충이라는 사람이 남긴 비석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비석이 부서졌어요. 왜 부서졌을까? 네, 앞에 있는 절처럼 절에 있었고, 네, 관리가 전혀 안 된 거죠. 네, 이렇게 조금 한때는 잘 나갔던 공간이지만,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들이지만 이미 지금은 가을풀이 시들어서 무성하고 또 비석도 부서져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좀 인생의 덧없음, 조금 허망함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뒤에는 그것과 대비되어서 자연의 모습이 나옵니다. 천년 유류수. 천년간 물은 변함없이 흐르네. 흐르는데 나길 지는 해 보며
지는 해 밑에서 돌아가는 보다 떠가니 낫겠네요. 떠가는 구름만 바라보네. 네, 역시 삼석구는 자연을 보면서 좀 허망한 역사적인 일들을 한번 상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시입니다. 역시 이 시는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난번에 이 시의 내용만으로, 시에 적힌 내용만으로 이 시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고, 조선시대에 쓰여진 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네, 조선시대에는 절이라는 공간이 좀 억압받던 공간, 조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공간이라는 것을 알 때 이렇게 풀이가 할 수 있는 시였습니다. 네, 두 번째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는 간단하게 봤고요. 두보라는 사람의 춘망이라는 시입니다. 춘망은요, 봄을 바라보며 이러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보라는 시인은요 당나라 때의 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 오원율시라는 시의 형식을 시의 장르를 배울 건데요. 네, 그때시에서 가장 엄격한 시가 바로 율시입니다. 네. 보통 이 아까 배웠던 홍경사나 이전에 배웠던 시처럼 네 구의 시는 첫 번째 구를 기, 두 번째 구를 승, 세 번째 구를 전, 마지막 구를 결해서 기승전결로 이렇게 시상 전개 방식이 되어 있다면, 오늘 배울 율시는 두 구씩 한 세트로 해서 첫 번째 구를 수련, 두 번째 구를 함련, 세 번째 구를 경련, 마지막을 미련이라고 해서 수함경미로 이렇게 내용이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련은요, 수는 머리 숫자예요. 머리 숫자고, 함은 턱함자고요. 경은 목덜미 경자고요. 미는 꼬리 미자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점점 보면서 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당나라 때 안록산의 란이라는 게 있었어요. 안록산의 란으로 엄청 사회가 피폐해지고 사람들의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두보라는 사람이 그 시절을 안타까워하며 쓴 시예요. 두보의 별명이 있습니다. 시성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씁니다. 시를 쓰는 성인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성인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사상이 유화되었기 때문에 좀 유가적 사상을 가진 그런 시를 많이 썼다.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시를 썼다라고 해서 시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춘망이라는 시도 시성답게 나라를 걱정하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쓴 시입니다. 한번 배워볼게요. 나라국, 깨트릴파, 매산, 물하, 있을제, 국파산화제. 나라는 망해가는데 산과 강은 그대로네. 자, 보면 계속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우리 이별시를 배울 때 화자의 마음은 엄청 슬퍼. 그런데 달은 너무 예쁘고, 화자의 마음은 너무 이별 때문에 속상한데 풀빛은 점점 짙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라는 망해가요. 근데 이 산과 물이라는 이런 자연물은 너무 그대로야.
그렇죠? 그렇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성춘초목심. 성의 봄은 계절적 배경이 나오네요. 제목에서 본 것처럼 계절적 배경은 봄입니다. 이 봄 출제를 보통에서 알 수 있죠. 봄에 성의 봄은 초목이 깊어만 가고 초목은 풀과 나무 역시 자연물을 통해서 네 힘든 그 세상과 관계없이 아니 오히려 힘든 세상에 반해서 더 뭐 깊어만 간다는 말은 더 성해져 간다 더 잘 자란다 봄이니까요. 아무래도 아까 그 가을 풀은 점점 더 시들어 가지만 봄의 풀은 좀 더 왕성해져 가고 더 퍼지는 그런 느낌이죠. 성의 봄은 초목이 깊어만 가고 감시 하철로 시절을 느끼며 꽃에 눈물을 뿌리네. 봄 하면 여러분도 꽃이 생각나죠? 벚꽃, 복숭아꽃, 뭐 개나리, 진달래 많이 피고 있습니다. 그런 꽃들을 보면서 시절을 느끼는 거예요. 아, 참 좋은 때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구나 하고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별한 조경심. 이 별을 펜스러워하며 누구와의 이별일까요? 네, 당시에 아까 알록산나란이 전쟁이었거든요. 반란이었어요. 그 때문에 가족과의 이별이죠. 가족과의 이별. 가족과 헤어진 이별을 펜스러워하며 새소리에도 마음이 놀라네. 뭐 이렇게 새소리에 마음이 놀랐다라고도 하고요. 혹은 뭐 새가 놀랐다라고도 풀이를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풀이할게요. 봉화연삼월. 봉화불이라고 하나요? 네, 예전에 네, 봉화불이 세 달 동안 계속 켜지고 자 봉화불은 네,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알리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소식이라고 풀이도 좋아요. 봉화불을 전쟁의 소식은 세 달 동안 이어지고 이렇게 풀이도 좋습니다. 가서 저 망금이라. 가서는 집에서 오는 소식은 오는 편지는 일만금이네. 왜 집에서 오는 편지가 일만금일까요? 네, 그만큼 편지를 받기가 어렵다. 집이랑 연결되기가 어렵다. 네, 옛날에는 뭐 지금은 전화만 한동안 띡 하면 되지만 예전에는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 전달이 어려울 만큼 상황이 힘들었다 라는 뜻이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백두 소갱단. 흰머리 다시 거듭 긁어도 짧아. 흰머리 거듭 긁어도 짧다는 말은 이 두보라는 시인이 늙었나봐요. 그래서 이 머리를 옛날 사람들은 잘 모아서 남자도 비녀를 꽂았거든요. 비녀를 꽂으려고 잘 모으고 있는 거야. 계속 모아도 너무 머리가 짧아.
머리가 너무 숱이 없어. 그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짧아요. 도무지, 요 혼자를 도무지로 풀이했습니다. 도무지 비녀를 이기지 못하네. 자, 이렇게 이 두보가 이 세상의 어지러움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나봐요. 그러면서 점점점 자신이 흰머리만 늘어나가고 늙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시에서 이 시를 쭉 보면, 네, 운자는 심, 금, 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운을 쓸 때는 이렇게 심, 여기는 이 초성을 제외한 나머지가 똑같아요. 근데 금, 잠은 우리가 알기로 다르죠. 왜 다르냐? 첫 번째, 이 음의 기준이 우리나라 음이 아니라 중국 음 기준입니다. 두 번째, 이 음이 지금 쓰는 음이랑 당시에 썼던 음이랑 다를 수 있어요. 너무 시대가 너무 변했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얘네는 사실 이 금에는 김이라는 음도 있죠. 중국어로는 찐인데요. 동일합니다. 네, 둘 다 찐이에요. 얘네가 같은 운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운자를 썼고요. 오원율시는 우리 근채시에서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근채시의 요건 중에 대우법을 쓴다고 했습니다. 네, 얘네 함령과 경련이 대우법입니다. 한번 볼게요. 감시 시절을 느낀다. 봉합불 꽃 잠시만요. 자, 시절을 느낀다. 자, 이별을 한스럽게 여긴다. 꽃, 새, 눈물을 뿌리다. 마음이 놀라다. 얘네가 서로 다 짝꿍을 이룹니다. 감시랑 한별, 화랑 조, 천루랑 경심이 서로 짝을 이루고요. 봉화, 연사월과 가서 저만큼도 역시 대를 이룹니다. 자, 봉화는 전쟁의 소식인데 가서는 집에서 온 소식. 여는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진다. 저는 해당한다. 역시 서술어죠, 둘 다. 만금, 네, 여기는 같이. 3월은 시간. 네, 이렇게 모두 짝꿍을 이루니까 얘네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수행평가를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수행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또 오늘 시간이 한 20분밖에 수업을 안 했으니까 약 25분간 여러분 각자 이 프린트 뒷장에 있는 그 란에 오늘은 5원 사구의 한시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원 사구의 한시를 짓고 5원 사구의 한시 및 여러분 수행했을 수행평가할 때 우리 사회시를 쓴다고 했잖아요. 사회를 평가하는, 사회를 비판하는 그 시의 주제를 오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올려주는 패들렛 주소에 5원 사구의 한시와 그리고 5원 사구의 한시와 여러분 수행했을 주제를 오늘 중에 패들렛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대면 수업 때 보겠습니다.